자, 교재는 북 5네요. Fixed Income, Derivative, Alternative Investment 한꺼번에 있는데, 저랑 같이 공부할 과목은 Fixed Income입니다. 먼저 그 목차를 좀 볼까요? 컨텐츠에 나와 있는 맨 앞부분에. 그 스타디 세션 16에 나와 있는 게 이제 Fixed Income 1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타디 세션 17에 나와 있는 게 Fixed Income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챕터로는 50챕터에서 55챕터까지입니다. 모두 6개 챕터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는 이제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는 거니까, 가능하면 좀 시험에 맞춰서 인텐시브하게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좀 깊이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좀 미셀리니어스나 이런 이야기들은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시간을 좀 써야 되는데, 챕터만 먼저 한번 보세요. 리딩 50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defining element라고 해서 fixed income security를 공부하기 위한 이런저런 정의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정의만 definition이 나와 있다라고 해서 시험에서 전혀 안 나오는 거냐 그러진 않고, 여기도 보면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주제가 이 챕터에서는 약간 뒷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뒷부분에 있는 내용만 조금 정리를 하면 잘 정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51도 픽스 인컴 마켓이라고 해서 채권 시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구체적으로는 채권 섹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채가 거래되는 시장도 있고 회사채가 거래되는 시장도 있고 다양한 시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각의 시장들에 대한 이야기라서 여기는 특별히 시험과 관련해서 이것은 문제가 나올 만한 주제들이 거의 없습니다. 리딩 50이란. 그래서 좀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거고요. 이 51에 해당되는 거는. 자, 리딩 52가 Introduction to Fixed Income Valuation이라고 있습니다. 리딩 52는 시험 목적으로 중요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챕터가. 자, 이게 Introduction이잖아요. Fixed Income Valuation에 대한. 그러니까 일종의 보게 되면 처음 시작 도입부예요.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Introduction이라고만 말하고 그냥 가볍게 넘어가자 이럴 수는 없고, 그 내용에서 보게 되면 되게 많이 좀 임플리케이션을 찾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재만 보고서는 공부를 하고 이거 이해됐다라고 넘어가서 조금 그 교재와 관련해서 뎁스 있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 그럼 답변이 잘 안 되거나 틀리는 그런 컨셉들도 꽤 많이 있어요. 여기서는 좀 약간의 응용이 필요한데 나중에 공부를 하면서 이게 도대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라든지 또는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계량적으로 같이 연결해보는 그런 훈련들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딩 53에 해당되는 게 Introduction to ABS죠. Asset Backed Security. 자, ABS는 일반적인 채권하고는 성격이 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ABS는 구조에 대한 걸 공부해야 되는데, ABS 구조. ABS 구조가 일반 채권하고 상당히 많이 달라요. 그리고 ABS는 원래 레벨 2의 원래 옛날에 주제였습니다. 근데 이게 레벨 1으로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레벨 2에서는 ABS를 안 다뤄요. ABS를 다루는 건 여기서만 딱 다룹니다. 레벨 1, 이 챕터 하나에서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시험에 나올 거예요. ABS는. 그리고 구조 자체도 좀 독특한 구조를 좀 우리가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채권하고 성격이 좀 많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 챕터도 좀 신경을 써서 공부해야 됩니다. 52하고 53 챕터 두 개는. 자, 그리고 54챕터가 있죠. Understanding Fixed Income Risk and Return이라고요. 자, 여기서 이제 다룰 내용이 나중에 여러분의 레벨 3까지 가는 동안에 반드시 있잖아요. 머릿속에 가져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컨셉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Dura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 Duration 아시는 분들은 쉽게 이해할 거고요. 근데 Duration은 개념을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은 약간의 수학적인 정의로도 이걸 말할 수도 있고, 경제학적 표현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그래프로도 표현할 수 있고, 다양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딩 54에 나오는 요 챕터는 1에도 중요하고, 2에도 중요하고, 3에도 계속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벨 1, 2, 3를 갖다가 계속해서 공통으로 관통하면서 가는 주제 하나 말하세요 하게 되면, 리딩 54에 나오는 이 챕터가요, 아주 계속해서 관통하면서 가는 주제입니다. 1, 2, 3를. 그리고 당연히 시험에 나오는 출제 빈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54챕터는. 이것도 좀 열심히 우리가 보면서 이해를 갖다가 확실하게 해갖고 가야 되는. 이거는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는 딱 정확히 이거다라고 분명히 디파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해서 그걸 가지고 또 계산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좀 약간 computationally intensive하고 54챕터는, 그리고 계량적 접근을 하다 보니까
계량적 백그라운드가 별로 없으신 분들은 이거 개념이 잘 이해 안 돼요. 그럴 수 있는데 이해 안 되면 큰일 나요. 이거 무조건 이해가 돼야 돼요. 반복해서 듣고 이렇게 하면서 꼭 반드시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딩 55는 Fundamentals of Credit Analysis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그 신용 위험을 분석하는 방법이라는 게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고 이 회사가 괜찮은 회사인가요? 부도가 날 가능성이 높은 걸 분석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나오는 Fundamentals of Credit Analysis는 그 재무제표를 이용해서 회사의 상태를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를 또 어느 과목에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냐면 Financial Reporting Analysis로 여러분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또 Corporate Finance도 일부를 다룹니다. 또 이 비슷한 내용들을. 그래서 이 이제 55 챕터는 메이저 과목에 해당되는 게 이 개념과 관련해서 메이저 과목에 해당되는 건 Financial Reporting Analysis가 메이저 과목이고, 그 다음에 그걸 채권에서는 약간 응용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별로 보게 되면 그렇게 뎁스가 있지는 않고요. 다른 과목하고 좀 연결해서 생각하면 되는 그런 뭐 추가적으로 채권의 관점에서 이런 거 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멈추는 거라서 내용의 깊이는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게 되면 시험에서 아주 중요한 챕터는 52, 53, 54 4개의 챕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래, 그 중에서 분명히 53, 54 챕터는 분명 시험 나와요. 이 두 개에서는. 그리고 52 챕터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뭐 3개 정도만 일단은 포커싱을 하셔가지고 챕터를 공부를 하시게 되면 뭐 크게 시험 관련해서는 문제없이 다 풀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약간 보게 되면 답답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채권이 말이죠.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에 2007년도 서브프라임 위기가 있었어요. 2008년도에. 그때 이후에 채권 시장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의 주제도요.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CFA 시험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는 레벨 3가 이제 CFA 주제가 채권이 좀 많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레벨 2도 약간 또 바뀌었어요. 레벨 1만 안 바뀌었습니다. 아마 내년쯤 되게 되면 레벨 1도 아마 주제가 좀 바뀌지 싶어요. 그만큼 채권 시장의 변화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전통적인 그런 접근 방법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채권 시장에 들어갔다가 서브프라임 위기 때 쫄딱 망했던 그런 아주 아픈 경험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약간의 채권 쪽에 보면은 점점점 파이낸셜 엔지니어링, 금융공학 쪽에 가까운 쪽으로 자꾸 있잖아요. 그죠?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어요, 채권이. 그러다 보니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됩니다. 특히나 1보다는 2로 올라가게 되면요, 갑자기 난이도가 확 점프를 해요. 그래서 뭐 옛날에 이제 시험을 실제로 치르고 난 이후에 CFA 협회에서 과목별 난이도를 이렇게 한번 서베이를 했는데, 그때 채권 과목 있잖아요. 그죠? 어려운 난이도로는 1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접근을 아주 탄탄하게 해놔야만이 안 흔들리고, 대신에 한번 확실하게 이해해놓게 되면, 그러면 흔들 일이 없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채권은요, 굉장히 계량적이면서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사이언스에 가까워요. 그래서 내가 이걸 분명히 증명할 수 있고, 이 숫자가 왜 나온지를 내가 이해를 하고, 그걸 계산기로 내가 구해낼 수 있다. 이런 정도가 되게 되면 채권은 거의 다 이해한 거예요. 그렇게 되게끔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요. 계산기는 가지고 오셨나요? 내가 지금 꺼내지는 마시고 나중에 계산기 쓸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리딩 50 챕터 할 때까지는 계산기를 쓸 일이 별로 없어요. 50 챕터, 51 챕터까지는. 근데 그 52 챕터 있잖아요. 밸류에이션 하는 거. Introduction to Fixed Income Value. 그때부터는 이제 계산기를 좀 써야 됩니다. 그때 계산기를 쓸 때는, 그때는 반드시 계산기를 들고 오셔서 제가 이렇게 하세요라고 설명을 할 테니까 그 계산기 계산하는 방식대로 좀 설명을 해보고, 이 숫자 한번 구해보세요 하게 되면 계산기를 한번 구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연습을 하겠습니다. 근데 뭐 언제 52 챕터 할지 모르잖아요. 그냥 들고 다니세요. 어차피 공부해야 되는데 막 그냥 그걸. 자, 50 챕터 봅시다. 채권이 말이죠. 좀 까칠해요, 과목이. 그리고 뼈대가 확실히 있습니다. 뼈대가 확실히 있다 보니까 뼈대를 잘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쉬워요. 근데 뼈대를 잘 이해 못하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들여다보아도 뼈대가 안 서 있기 때문에 계속 허물허물하면서 계속 무너집니다. 그래서 레벨 1에서 그 뼈대를 좀 잘 튼튼하게 좀 잡는 그렇게 좀 공부를 하시길 바라고요. 저도 그렇게 또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나중에 레벨 2를 가시더라도 채권은 저를 만나게 됩니다. 저하고 같이 또 공부하게 될 텐데 1에서 좀 열심히 잘 해놓으시게 되면 2에 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대단히 많이 쉽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과학적이기 때문에 되게 논리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모든 공식이라든지 모든 숫자는 다 말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와 있는지를.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게 되면 점점점 채권의 매력에 빠지게 될 거예요. 같이 그렇게 해봅시다. 자, 먼저 페이지 1페이지로 오셔서 리딩 50 볼까요? Fixed Income Securities Defining Element라고 되어 있는 거요.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definition이거든요. 터미놀로지의 definition들이 쭉 용어에 이제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 그 페이지 1에 점 2개 찍은 게 나와 있어요. 모듈 50.1에 보시면, 자, Bond Indenture Regulation and Taxation은 제목이 붙어 있는, 그게 보세요. 첫 번째 문장에 보니까 There are two important points about the fixed income securities that we will develop further along in the fixed income study session. 자, 대단히 중요한 점이 두 개가 있는데 채권 공부할 때 첫 번째 점 한번 볼까요? The most common type of fixed income security. 그러니까 fixed income security가 이제 고정소득 증권이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우리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 그 고정소득 증권에 해당되는 유가증권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채권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우선주가 있어요. preferred stock이라는 우선주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거는 preferred stock은 안 다루고 그냥 순수하게 채권만 다룹니다. 어쨌든 자, 채권의 가장 있잖아요. 보편적인 형태라는 게 본드다. 고정소득 증권의 대표적인 게 본드다. 근데 이 본드는 that promise to make a series of interest payment in a fixed amount and to repay the principal amount at maturity. 그러니까 채권은 만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채권의 만기까지 가는 동안에 채권을 들고 있는 보유자한테 규칙적으로 이자를 계속 주다가 만기가 되게 되면 원금을 도로 돌려주는 상품이다. 이런 거란 말이죠. 자, 이제 뭐가 문제가 될까요? 뭐가 문제가 될까요? 이 문장을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채권을 처음에 발행을 하게 되면 이 현금 흐름이 얼마가 올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죠. 이자가 얼마 줍니다. 나중에 원금 언제 줍니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금액은 어마운트도 알아요. 어마운트가 얼마입니다는 알고 타이밍도 다 압니다. 근데 뭘 모르냐면 그 현금 흐름의 확실성을 몰라요. 진짜 그렇게 줄 건지 약속은 그렇게 했지만 안 줄 수도 있잖아요. 은행에서 우리가 돈을 대출을 빌릴 때도 보게 되면 이자 언제 내고 원금 언제 갚겠습니다라고 빌리지만 실제로 이자와 원금을 그때 제때 그 타이밍에 그 금액만큼을 낼지 안 낼지는 말이죠. 불확실하잖아요. 은행 입장에서 보게 되면 빌려주는 관점에서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돈을 그렇게 갚겠다라고 했지만 현금 흐름에 약속된 현금 흐름에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자, 그 약속된 현금 흐름에 불확실성이 전혀 없으면 우리는 무위험이라고 합니다. 아무런 위험이 없으니까 리스크 프리라고 하는데 불확실성이 있으면 돈을 낼 수도 있다, 안 낼 수도 있다. 두 가지 경우가 다 존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와 같이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되게 되면 안 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 그와 같은 채권의 가치는 떨어지게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봅시다. 아까 첫 번째 문장에서 키워드는요, that promise입니다. promise, 약속을 하는 거예요. promise.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은 이거는 question mark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 세 번째 문장 볼게요. When interest rate, i.e. yield on bond increase, the value of such bond decrease because the present value of bond promised cash flows decrease when a higher discount rate is used. 자, 여러분 혹시 corporate finance는 하셨나요? 과목에? 앞에서 하셨어요? 그러면 equity valuation도 아직 안 하시고 corporate finance 했어요? equity는 아직 안 했어요? 했어요? 됐네. 현금 그러면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는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적절한 할인율로 디스카운트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디스카운트드 캐시플로우 방식인데 뭘로 할인하면 될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이거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여러분이 공부를 하셨다고 하니까 코퍼레이트 파이낸스도 하고 에퀴티도 하고 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식 들고 있으면 주식 가치 평가하고 싶어요. 이 주가가 진짜 적정한 가치인지 자, 여러분이 배우고 했던 방식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주식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면 되나요? 미래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다 더하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 주식 들고 있으면 발생하는 미래 현금 흐름이 뭐가 발생하나요? 배당 발생하겠죠? 배당이란 거 발생한다는 사실은 알아요. 자, 배당 언제 발생하나요? 언제?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배당을 주는 타이밍. 모르겠어요. 주식 들고 있다고 해서 주식 딱 사는 순간 배당 며칠 날 줍니다. 그런 거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배당 언제 준지 모릅니다. 배당 얼마 줍니까? 그것도 모릅니다. 타이밍과 어마운트가 다 모릅니다.
되게 불확실하죠, 그러면. 주식에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은. 할인할 때 뭘 써야 된다고 배웠어요? 배당과 같은 그런 주가의 현금 흐름을 할인하자, 이럴 때 쓸 수 있는 거라. CAPM 배웠습니까? CAPM. 주식의 현금 흐름 할인할 때는 CAPM으로 할인하면 되죠. 자, CAPM으로 할인하면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할인하는 할인율이라는 거는요, 실제로 분자에 나오는 현금 흐름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할인율이 결정이 됩니다. 예컨대 분자에 나오는 현금 흐름의 타이밍과 어마운트가 딱 정확하고요. 언제 얼마 줍니다가 정확하고, 그리고 그게 전혀 변동 없이 그 시간 되게 되면 그 금액이 정확히 나온다. 이런 걸 우리는 리스크 프리라고 합니다. 아무런 위험이 없어요. 할인할 때 뭘로 할인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는요, 무위험 이자율로 할인하면 되겠죠, 이제. 자, 그러면 현금 흐름이 불확실하게 되면 무위험 이자율로 하면 안 될 거고, 불확실성과 관련된 뭘 붙여야 되는 거냐면 프리미엄, 리스크 프리미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CPM에서 붙이는 리스크 프리미엄 어떤 거 붙이는 거냐면 마켓 리스크 프리미엄에다가 곱하기 이 주식이 가지고 있는 베타를 곱해서 프리미엄을 붙이자, 이렇게 붙이죠. 베타는 무슨 위험을 나타내는 척도냐면 체계적 위험을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그죠? 시장이 전체가 움직이게 되면 이 주식의 가치는 얼마만큼 움직입니까를 나타내는 민감도에 해당되는 게 베타입니다. 근데 주가가 움직이는 이유는 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요인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도 있어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요인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firm specific risk 또는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자, 거기서 주가의 움직임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움직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기업이 잘했기 때문에 또는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기업이 잘했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러면 다 diversified away, 분산 투자를 통해서 좀 없앨 수가 있죠. 어떤 회사에는 좋은 뉴스가, 또 제 회사는 나쁜 뉴스가 될 텐데, 예컨대 시장에 어떤 뉴스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 뉴스에 따라서 우리는 그 뉴스가 굿 뉴스로 되는 회사의 주식도 들고 있고, 그 뉴스가 배드 뉴스로 해당되는 주식의 주식도 들고 있게 되면, 두 개 합쳐보게 되면 영향이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위험은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대부분 다 없어집니다. 자, 분산 투자하게 되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프리미엄을 받을 수가 없죠. 분산 투자에서는 다 없앨 수 있는 위험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프리미엄 주세요.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없앨 수 없는 위험은 아무리 분산하더라도 없앨 수 없는 위험은 체계적 위험입니다. 시장이 움직이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은 분산 투자한다고 해서 있잖아요. 그거는 없앨 수 있는 위험이 아닙니다. 자, 그런 위험을 우리는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고 이 주식이 얼마만큼의 체계적 위험을 가지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척도를 베타라고 합니다. 자, 베타가 크면 클수록 프리미엄 많이 붙여야죠, 이제. 이거 이해됐나요? 자, 다시 그럼 볼게요. 주식을 들고 있으면 현금 흐름 뭐 나온다고요? 배당 와요. 근데 배당이 불확실하다고요.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있어요. 시장이 움직이니까 그렇잖아요. 경기가 좋으니까 많이 주는 거죠. 경기가 나쁘니까 덜 주는 거죠. 이런 게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기업이 잘했기 때문에 많이 주는 거예요. 기업이 못했기 때문에 덜 주는 거, 이런 게 있을 거라고요. 근데 기업의 고유한 요인에 의한 거는 분산 투자하면 없어지는 거니까 시장하고 연동이 되는 거는 우리가 아무리 피하려도 피할 수 없으면 그게 된 프리미엄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CAPM이죠. 맞습니까? 자, CAPM은요, 어떤 할인율을 써야 되는 건지를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한테 굉장히 좀 철학적으로 이걸 갖다 정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배당의 현금 흐름에는 불확실한 두 가지 요인이 있다. 시장 전체하고 연동하는 위험이 있고, 두 번째는 기업 고유한 위험이 있다. 기업 고유한 위험은 분산 투자에서 없어지니까 시장 전체하고 연동하는 위험만 프리미엄을 받으면 되잖니? 그렇게 해서 있잖아요. CAPM을 할인율로 써서 배당의 현금 흐름을 가져오자. 그게 곧 주가다. 이렇게 접근을 했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 자, 채권은 발생하는 현금 흐름 뭐 발생한다고 했어요? 아까 첫 번째 문장에서 debt promise 하기를 A series of interest payment 1년에 이자 주고 그 다음에 만기가 되게 되면 principal 줘요라고 현금 흐름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채권은 현금 흐름 얼마 옵니까를 추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과목입니다. 현금 흐름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럼 중요한 건 뭘까요? 채권의 밸류에이션을 해야 되는데 할인율을 뭘 쓰면 되는 겁니까? 이걸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채권은 할인율의 과목입니다. 할인율의 과목. 자, 그리고 여러분 CFL 시작을 했으니까 자, 이 마인드를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주식을 사는 게 좋은 투자예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군요. 그게 다시 무슨 주식을 사자 이런 이야기를 말하는 건 아니고 요즘 뜨는 주식 뭐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도 아니고
어떤 투자가 좋은 투자인가요? 어떤 주식을 사는 게 좋은 투자겠습니까? 또는 어떤 금융자산을 사는 게 좋은 투자겠냐고요. 자, 아마 여러분도 공부하셨습니다. 에쿼티 밸류에이션을 했을 거고, 코퍼레이트 파이낸스도 아마 했을 거예요. 전부 다 그 이야기를. 저평가된 걸 산 겁니다. 언더 밸류에이션 되어 있는 거. 언더 밸류에이션. 저평가되어 있는 걸 사면 되죠. 본질 가치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걸 사면 됩니다. 그죠? 근데 저평가됐다는 사실은 뭘 보고 아는 거냐면 가격을 비교해보면 될 텐데, 자, 금융상품의 가격을 표시하는 방법은요,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하나는 몇 원입니다 있잖아요. 또는 몇 달러입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실물 자산의 가격 표시하는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 지금으로부터 1년 뒤에 있잖아요. 1,000원 주는 상품이 하나 있어요. 1년 뒤에 1,000원 줍니다. 근데 그게 지금 900원이에요. 현재는 900원입니다. 자, 그게 첫 번째 상품. 두 번째 상품은 1년 뒤에 10,000원 주는 상품이에요. 현재는 9,000원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둘 중에 어느 게 싸요? 둘 중에. 똑같죠, 가격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나는 가격이 900원이고 하나는 1,000원이라고 해서 하나는 9,000원이라고 해서 야 9,000원짜리가 좀 비싸고 900원짜리는 싼 거야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채권은 말이죠. 액면가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1년 뒤에 1,000원 주는 상품도 있고 1년 뒤에 10,000원 주는 상품도 있다고요. 근데 1년 뒤에 1,000원 주는 상품이 지금 900원이고 1년 뒤에 10,000원 주는 상품이 지금 9,000원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야 9,000원짜리 너무 비싸서 그거는 사면 안 되고 900원짜리는 싸니까 이거 사자. 이런 개념은 안 맞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됐나요? 비교할 때 그럼 뭘로 비교하면 되겠어요? 원 또는 달러로 비교하지 말고 어차피 액면가가 다 다르니까 퍼센트로 비교하면 됩니다. 퍼센트. 그래서 지금 이 가격으로 사서 만기까지 가게 되면 수익률이 얼마가 나오는 거지? 그 수익률로 비교하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이지? 자, 그러면 이해를 하셨으니까 CAPM을 갖다가요 풀네임으로 다 하게 되면 캐피탈 에셋 프라이싱 모델이죠. 캐피탈 에셋 프라이싱에서 캐피탈 에셋이라는 것은 미래의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자산을 캐피탈 에셋이라고 합니다. 자, 미래의 현금 흐름을 발생하는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모형에서 나오는 결과는 무슨 숫자로 나옵니까? 달러로 나온다, 원화로 나온다, 아니면 퍼센트로 나온다. 셋 중에 다 뭐예요? CAPM 모형에서 나오는 결과값은 퍼센트로 나오죠, 퍼센트. 그죠? 자, 그거는 금융상품의 가치를 표현할 때에 그게 액면가가 뭐든 또는요 만기가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어느 게 싸냐 비싼냐를 갖다가 비교해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퍼센트입니다. 그래서 가격의 금융상품의 가격 표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달러로 표시하는 방법도 있고 어느 게 싸냐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퍼센트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채권은 말씀드린 것처럼 만기도 다르고요 액면가도 다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싸나요? 라고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될 거냐면 퍼센트로 보면 됩니다. 근데 어떤 거는 말이지 1년 뒤에 만기가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2년 뒤에 만기가 되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만기가 또 다르잖아요. 그럴 때는 보게 되면 또 어떻게 비교하면 되는 거냐면 연평균으로 보면 됩니다. 연평균으로 퍼센트 수익률이 얼마가 나옵니까? 그걸 보고요. 수익률이 높게 나오는 게 사실은 시장에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가격이 싸니까 수익률이 높게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그게 첫 번째 그 점 찍은 거에서 세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When market interest rate yield on bond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채권을 산다라고 해요. 제가 말이죠. 액면가 1,000달러짜리 채권을 발행하겠습니다. 액면가 1,000달러짜리 채권 발행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1,000달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액면가 1,000달러짜리 채권을 제가 발행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있잖아요. 제가 1,000달러를 쓰겠습니다. 3년 뒤에 여러분한테 갚을게요. 이 말 되셨지? 제가 1,000달러짜리 채권을 발행한 이유는 돈이 500달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죠? 10,000달러가 필요하니까 1,000달러짜리 채권 발행해서 일도 없겠습니다. 1,000달러짜리 채권을 발행하는 이유는 돈이 1,000달러가 필요하니까 1,000달러짜리 채권 발행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3년 동안요, 이 1,000달러를 쓰겠습니다. 3년 후에 다시 여러분한테 돌려드릴게요. 원금 돌려드리겠습니다. 매년 이자 얼마씩 드릴까요? 매년 이자를 제가 얼마씩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1,000달러짜리 채권을 진짜 여러분이 1,000달러 주고 살려고 하게 되면 저한테 요구하는 금리 수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5% 매년 5%씩 주세요. 그러면 제가 1,000달러짜리 채권을 1,000달러에 살게요. 이 말 이해됩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자, 그럼 매년 전에 몇 퍼센트 주면 된다고? 5%씩 주면 되죠.
아니, 여러분이 매년 이자 5%씩 달라며. 그러면 1,000달러를 갖다 저한테 빌려주겠다면서요. 채권인을 사면서 1,000달러 빌려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 보면. 자, 그 5%를 뭐라고 말하냐면, yield라고 합니다. 이 채권에 대해서 요구하는 투자자들의 수익률입니다. 그것도 잘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요구하는 채권의 수익률만큼 있잖아요. 제가 쿠폰을 진짜 드릴게요. 이자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얼마로 조달할 수 있는 거냐면 1,000달러를 그냥 조달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목적 자금 1,000달러를 제가 실제로 시장에서 조달하기 위해서 액면가 1,000달러짜리 채권을 발행을 할 때에는 금리 이자를 갖다 쿠폰을 얼마를 줘야 되는 거냐면 시장에서 요구하는 금리 수준만큼 줘야만이 액면가를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이 말 이해됩니까? 자, 그렇게 해서 제가 5% 여러분한테 드리게 되면 여러분이 1,000달러짜리 채권을 1,000달러에 사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3년 뒤에 제가 상환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한테서 채권을 받아오면서 제가 1,000달러로 돌려드리면 됩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되고 있는 거죠? 자, 이 채권에는 말이지 제가 딱지를 붙여드리겠습니다. 채권이라는 종이 쪼가리가 하나 있고요. 그 옆에다가 쿠폰처럼 찢을 수 있는 쿠폰을 몇 개 붙여드릴게요. 그게 이제 3년짜리 채권이니까 쿠폰 3개 붙여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하나씩 뜯어가지고 있잖아요. 은행에 가세요. 은행에 가시게 되면 1,000달러짜리 채권 곱하기 5% 해당되는 50달러만큼을 은행에서 있잖아요. 현금으로 여러분한테 드리겠습니다. 이 말 이해됐어요? 그 쿠폰이 뭐예요, 그러면? 이자죠. 이자. 그래서 옛날에 채권을 발행할 때는 다 쿠폰북이 있었어요. 쿠폰북. 그래서 쿠폰북에 무슨 날짜가 써 있고, 그 다음에 금액 얼마 이렇게 써 있으면 그거 뚝 뜯어가지고 은행 가게 되면 돈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채권의 이자를 쿠폰이라고 합니다. 잘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너무 쉬운 이야기를 하고 있나? 자,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발행한 채권에는 말이죠. 쿠폰이 몇 달러짜리가 붙어 있다고요? 1,000달러 액면가에다가 쿠폰은 50달러 3개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제가 돈 쓴다고 했으니까. 그죠? 근데 요구하는 금리 수준이 이제 올라가 버렸어요. 5%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거예요. 제가 돈을 빌렸는데 상태가 좀 안 좋아져서 회사가 좀 쫄딱 망하게 생겼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말이지 굳이 1,000달러를 만약에 지금 다시 빌려준다고 하게 되면 5%가 아니고요. 한 8%는 이자는 줘야만이 1,000달러짜리 채권을 사겠다고 합니다. 이해됐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채권은 지금 쿠폰 얼마 준다고요? 50달러 주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시장에서 요구하는 금리 수준하고 쿠폰하고는 안 맞죠. 이 채권의 가격은 그러면 떨어지게 됩니다. 채권의 가격은. 얼마까지 떨어져야 되는 거냐면 이제는 이 가격으로 사게 되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8% 금리 금리 수준 나오는 것만큼 있잖아요. 그죠? 가격이 떨어져야 됩니다. 이해되신 거죠? 쿠폰 50달러짜리를 바꿀 수는 없고 이미 그는 프린트가 다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쿠폰 50달러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채권의 가격만 떨어집니다. 1,000달러보다 더 떨어져요. 그래서 계속 떨어지다가 자 이제는 이 가격으로 사게 되면 연간으로 보게 되면 내가 8% 쿠폰 받는 거하고 사실은 똑같은 그런 가격이야. 이렇게 있잖아요.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겠습니다. 이 말도 이해됐어요? 그래서 다시 세 번째 문장 볼게요. When market interest rate. 이것을 말하는 market interest rate은 이 채권에 대해서 시장에서 요구하는 금리 수준입니다. 이 정도 금리는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다고요. 이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the value of such bond decrease. 그러면 채권의 가격은 떨어진다. 왜 떨어진다고 다시? 이미 쿠폰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50달러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이해되셨죠? 자, 반면에 그러면 시장에서 요구하는 금리 수준이요. 옛날에는 5% 정도를 많이 주야만이 1,000달러에 샀는데 이제는 3%만 줘도 되는 거예요. 라고 해서 3%로 금리 수준이 내려간다고 해서 그러면 50달러를 주지 않고 30달러만 줄게요. 그러진 않잖아요. 50달러 준다고 약속을 이미 했단 말이죠. 그러면 채권의 가격은 또다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해됐나요? 그 채권의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냐면 이제는 이 채권을 갖다가 이 가격으로 사게 되면 연간 기준 봤을 때 한 3% 정도밖에 수익률이 안 나오는 거야 라고 될 때까지 채권의 가격은 올라갑니다. 잘 이해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또 내려오셔서 Bonds are rated based on their relative probability of default. 채권은요 이렇게 등급을 매기는데 상대적 부도 확률로. 자, 상대적 부도 확률이라고 relative 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뭔가 벤치마크가 있다는 이야기죠. 벤치마크. 그 벤치마크에 해당되는 게 정부채 같은 국채들입니다. 국채는 우리는 가정을 하기에 디폴트 프리라고 가정합니다. 정부가 돈 안 줄 리는 없을 테니까 디폴트 프리. 그거에 비해서 정부채가 아닌 류의 채권들, 예를 들어서 회사채라든지 또는 공사채라든지 정부투자기관에 발행하는 채권 이런 것들은 디폴트 위험이 있잖아요. 디폴트 위험이 있으니까 부도 확률이 높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신다라고 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액면가 1,000달러에 쿠폰 50달러짜리 3개 딱 붙어 있습니다.
근데 얘는 정부가 발행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액면가 $1,000에 쿠폰 $50가 붙어 있는데 이거는 일반 회사가 발행한 겁니다. 둘 중에 어느 거 사시겠습니까? 정부 채권 사겠죠. 안전하잖아요. 이 말 이해되시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도 확률이 다르게 되면 약속된 현금 흐름에 대한 신뢰성이 달라지게 되고 신뢰성이 나쁘면요 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그 두 번째 문장에 보시면 because investors prefer bond with a lower probability of default, the bond with a lower credit quality must offer investors a high yield to compensate for the greater probability of default. 그래서 이런 거지 이제. 똑같은 액면가가 있는데 액면가 $1,000짜리인데 정부는 말이지 정부채를 사게 되면 $50씩 3년 동안 준대요. 제가 그 정부채에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효용을 얻으려고 하게 되면 회사채가 $1,000짜리 액면가라고 하게 되면 $50 쿠폰이 아니고요. 적어도 $80는 말이지 돼야만이 나는 살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위험하면 할수록 있잖아요. 얼마를 뭘 더 붙여야 되는 거냐면 프리미엄을 더 줘야 되는 거고 그 이야기는 채권의 수익률을 갖다가 높게 있잖아요. 제공을 해야만이 채권이 팔리게 됩니다. 이것도 이해되고 계신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밑에 세 번째 문장 보면 other things equal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라고 하면 a decrease in bond rating 신용 등급이 하락했어요. 등급이 하락했다는 이야기는 부도 확률이 높아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 두 개를 갖다가 묶었어요. 이 두 개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밑에 예백이 좀 있죠. 요거 제가 이렇게 삼각형 표시한 거는 변한다는 뜻입니다. 본드 프라이스는 말이죠. 이런 것들로 변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장을 보세요.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니까 본드 프라이스, 픽스 인컴 시큐리티는 무조건 약속을 하긴 하는 건데, a series of interest payment 하고, 그 다음에 principal at maturity, 만기 때는 원금 주는 거 약속을 하는 건데, 거기서 이 회사에 대해서 요구하는 금리 수준이 있잖아요. 그 금리 수준대로 채면 쿠폰을 갖다 발행을 합니다. 그 금리 달라고 했다라고? 그럼 쿠폰 그만큼 찍어줄게 해서 액면가로 발행한다고요. 근데 시간이 딱 지나면 시장이 바뀌어요, 이제. 시장에서 금리가 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근데 발행할 때 채권의 가격은 이미 쿠폰이 정해져 버렸단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자, 채권의 가격은 뭐 때문에 바뀐다고요, 아까? 마켓 인트레스트 레이트 또는 채권의 일도요, 본드 일도. 채권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수익률이 있잖아요. 계속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미 발행했을 때는 5%라고 딱 찍어놨는데 나중에 만 바뀌어서 6% 줘야 돼. 이렇게 하게 되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게 돼요. 자, 그럼 두 번째는 probability default, 부도 확률이죠. default probability. 부도 확률. 이 두 가지가 다 변수입니다. 가만히 고정되어 있진 않아요. 계속 움직여요. 시장 금리 수준도 올라갔다 하고 부도 가능성도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해요. 그래서 자, 이거 마켓 인트레스트 레이트 올라갔다 채권의 가격은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지고. 그 이유는 이미 채권의 가격은 채권의 쿠폰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부도 확률이 높아지게 되면 또 채권의 가격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레벨 1에서 공부해야 될, mostly 공부해야 될 내용들은 다 이거 공부할 거예요. 요거. 이거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챕터라고 보게 되면 맨 마지막 챕터에서 크레딧 애널리시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부도 확률과 관련된 건데, 그거는 맨 마지막 챕터에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레벨 1에서는 다 이거 공부해요. 이거. 부도 확률과 관련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마지막에 재무제표에서 이런 비율들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런 정도라서 실제로 부도 확률과 관련된 크레딧 리스크는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레벨 1에서. 레벨 2에 가게 되면 이게 좀 중요하게 나와요. 자, 이게 가만히 있는다고요? 아니면 움직인다고요? 계속 움직여요. 얘가 움직이게 되면 마켓 시장에서 이 채권에 대해서 요구하는 금리 수준이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게 되면 채권의 가격도요, 왔다 갔다 합니다. 둘 다 무슨 관계에 있어요? 둘 다 관계가? 인버스한 관계가 있죠. 시장에서 요구하는 금리 수준 올라가게 되면 채권의 가격은 떨어진다고요. 이미 프린트를 다 해놨으니까 쿠폰 얼마 준다라고. 됐나요? 자, 이 금리 수준이 왔다 갔다 하면 채권 가격이 움직이는 거를 마켓 리스크라고 하고요. 마켓 리스크 또는 이자율 위험이라고 합니다. interest risk. 이자율 위험. 요거 주로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디폴트 프로바빌리티, 부도 확률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게 되면 채권의 가격이 또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런 위험을 크레딧 리스크라고 하고요.
크레딧 리스크는 챕터로는 맨 마지막 챕터 1개. 나중에 레벨 2에 가게 되면 좀 깊이 있게, 약간 어렵게 이렇게 공부할 거예요. 자, 요거 아주 중요하니까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이거 시장에서 요구하는 금리 수준 5% 달라고 해서 5% 있잖아요. 쿠폰 다 찍어가지고 발행을 했습니다. 근데 시장에 있는 투자들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5% 가지고는 안 되겠고 6% 주세요. 이렇게 하더라도 쿠폰을 바꿀 수가 없단 말이지. 자, 그때는 채권의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요? 가격으로 떨어져서 이제는 이 가격으로 사게 되면 예컨대 $1,000가 아니고 950달러가 된다. 이렇게 가격이 떨어져서 이제는 이 가격으로 사게 되면 6% 이자 받는 거와 사실은 똑같은 구조야. 이렇게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게 될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지. 만약에 금리가 1%가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채권의 가격이 몇 % 떨어집니까?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개념을 duration이라고 합니다. duration. 나중에 가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될 주제입니다. 요거와 관련해서 대단히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자, 페이지 넘겨보세요. 2페이지에서 LOS 50에서 그리고 어차피 이제 레벨 1 준비를 하시는 거니까 공부하실 때 공부하시는 팁 하나 말씀을 드리면 CFA 해외에서 시험 문제를 내는 거는요, 전부 다 LOS 중심으로 냅니다. 그러니까 Learning Outcome Statement잖아요. LOS가. 이게 학습 목표라고요. 이 학습 목표에 맞춰서 딱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스웨트 노트는 요 LOS에 맞춰서 서머리를 한 겁니다. 원래 코어 리딩 북은요, 아주 두꺼운 책이 있어요. 각자의 책들이 여러 사람들이 쓴 저자의 책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 책들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LOS에 맞춰가지고 이 캐플란 교수진들이 서머리를 한 겁니다. 요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약된 게 사실은 전부는 아닙니다. 요약된 거는 캐플란 교수들이 그냥 이 출판사 교수들이 있잖아요. 요약을 한 거고, 이 LOS에 맞춰서 실제로 코어 리딩은 이거보다 내용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 많은 내용을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우리는 시험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에 시험 공부하려면 LOS에 맞춰서 요약 정리된 것만 잘 이해해도 시험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좀 빠져있거나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강사님들이 다 설명을 해요. 이런 내용들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보게 되면 문장 하나 놓고요, 1시간 가기도 하고 이래요. 그 안에 대용들을 많이 설명해야 되는 일이 이렇게 되면. 자, 근데 LOS에 동사가 있어요. describe 하세요라든지 이런 동사 있잖아요. 이 동사와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그냥 컨셉의 문제입니다. 근데 잘 보다 보게 되면 calculate 하세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LOS에 calculate는 반드시 계산 문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calculate 하세요 하게 되면 반드시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건 열심히 계산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주어진 시간 내에 시험을 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시간만 5분만 더 있어도 그 문제 풀 수 있었는데 필요 없어요. 이미 끝났어요. 시간이 끝나버렸으니까. 그래서 아주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반복합니다. 그렇게 또 반복하다 보게 되면 딱 보기를 보는 순간 이건 답이 아니야. 이런 것도 있잖아요. 계산기 안 두더라도 이건 답이 아니야 라고 있잖아요.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내공이 생기게 됩니다. 어쨌든 calculate 하세요 하게 되면 무조건 계산하십니다.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험에서 이거는 꼭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딱 찍을 수 있는 예로에서는요, calculate and interpret 이렇게 되는 것도 있어요. 계산하고 해석하세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아주 어렵습니다,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오게 되면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뭔가 계산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 implication을 갖다가 말로 써가지고 이렇게 쭉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답이 나올까? 여기 해석이 이게 맞나? 이렇게 해서 이미 답을 내가 계산값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지 라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석하게 돼 있어서 그런 문제들은 어렵습니다. 그런 걸 좀 익숙해지는 방법 무조건 계산을 먼저 해봐야 돼요. 자꾸. 여러 번 연습하다 보게 되면 이 결과가 이 값이 나오는 이유는 이런 것들 때문이지라고 어떤 임플리케이션을 갖다 스스로 체득을 하게 되고 나중에 그런 것들이 보기에 나오게 되면요. 그냥 문제 딱 보는 순간 이 답이 이거야라고 금방 또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2페이지 LOS 50A번에서 The features of fixed income security include specification. 이런 것들을 채권 공부할 때는요, 이런, 보니까 점 5개 찍은 거 있는데, 이 점 5개 찍은 것들이 일일이 다 있잖아요. 좀 정의를 해야 되는데, 본드 이슈, 발행자가 누굽니까? 이건 발행자 이야기예요, 이슈. 그 다음에 채권의 만기고도 있고, 파밸류는 채권의 액면가입니다. 채권 액면가는 $1,000짜리도 있고, $10,000짜리도 있고, $100,000짜리도 있고, $1,000,000짜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거 안 합니다. 우리는 미국 시험 치는 거라서요. 전부 다 미국 기준으로 마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달리 말이 없으면은요, 액면가는 $1,000 기준입니다. 별로 말이 없으면. 우리나라 회사채는 $10,000짜리거든요. 근데 여기는 달리 말이 없으면 $1,000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쿠폰 레이트 앤 프리퀀시, 그 이자율이 몇 퍼센트 주는 겁니까? 이 채권은. 자, 그리고 이자율이 몇 퍼센트 줍니까와 관련해서 프리퀀시 중요합니다. 몇 번 나눠주나요?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은 말이죠. 어떤 거 하시고 싶으세요? 뭐 이런 것도 한번 그냥 간단한 건데 뭐 첫날이니까 소프트하게. 너무 소프트하다 보면 이 진도가 안 나가야 되는데. 자, t equal 0 시점 t equal 1이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어떤 채권이 발행이 되었는데 페이스 밸류는 액면가가요. 근데 뭐 $1,000라고 합시다. $1,000. 자, 그 다음에 쿠폰이 있는데 쿠폰은 4% 준다고요. 쿠폰은 4%. 쿠폰 4% 준다고 했으니까 이 쿠폰은 애뉴얼 연간입니다. 항상 1년에 4% 이자 주는 거예요. 이런 뜻이라고요. 근데 첫 번째 케이스 한번 볼게요. 쿠폰 4% 준다고 했으니까 금액 얼마 줘야 되는 거냐면 $40 줘야죠. 요걸 이렇게 줘도 쿠폰은 몇 %라고요? 쿠폰은 4%예요. 최근에 있잖아요. 설명되어 있는 쿠폰은 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자, $20가 있고 또 $20가 있어요. 쿠폰 몇 %라고 붙어 있겠습니까? 채권에요? 4%라고 붙어 있어요. 이것도 4%. 세 번째는 자, 여기 $10 주고 마찬가지로 $10를 갖다 네 번에 나눠서 줘요. 애뉴얼로 보게 되면 다 얼마냐면 40불이죠. 이것도 쿠폰 몇 %라면 4%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거 사시겠어요? 어느 거 사시겠냐고. 1번 사시겠어요? 2번 사시겠어요? 3번 사시겠어요? 3번이 좋죠. 3번이. 이왕이면 여기서 그냥 40불 주면 더 좋겠지 뭐 그냥. 네 번째 있잖아요. 첫 번째 쿼터 말에. 그 더 좋을 텐데.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모든 현금으로는 다 있잖아요. 자기 화폐의 시간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화폐의 시간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차원에서는 앞에서 받는 게 우리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쿠폰 4%라고는 다 돼 있지만 그 다음에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요거는 애뉴얼 베이스예요 라고요. 요거는 세마이 애뉴얼이에요 라든지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쿼털리예요. 이런 식의 말들이 뒤에 붙어 있으니까 이 말들을 좀 확인을 해서 그 중에서 보게 되면 쿼틀리처럼 빈도가 이게 frequency인데 frequency 빈도가 좀 자주 나눠서 주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설명할 때 제가 늘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지만 옛날에 우리 고사성어에 보게 되면 원공이라는 사람이 원숭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 원숭이가 아침에 이 3개를 주고 저녁에 4개를 주다가 이제 나중에 하도 원숭이들이 막 난리를 치니까 원숭이들한테 말을 하기를 야 이제 아침에 4개 주고 그러면 저녁에 3개 줄게 이렇게 했더니 엄청나게 원숭이들이 막 되게 좋아했다라고 하면서 있잖아요. 그걸 두고 어리석은 원숭이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어리석은 원숭이가 아니고 화폐의 시간 가치를 아주 잘 알고 있는 원숭이들입니다. 아주 현명하고 똑똑한 원숭이들이라고요. 그 모든 현금 흐름에 전부 다 화폐의 시간 가치가 있어요. 항상 앞에서 오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currency요. 통화가 어떤 통화입니까? 원화 채권입니까? 달러화 채권입니까? 이런 이야기고요. 사실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 밑에서 issue bond 생략합니다. 이거는 다음 챕터에서 우리 공부합니다. 다음 챕터에서. 패권 발행자와 관련해서는. 그 다음 본드 머추리티로 내려오세요. 자, 본드 머추리티는 만기죠. 채권의 만기. 그래서 거기 그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the time remaining until maturity is referred to as term to maturity. term to maturity는 우리말로는 잔여 만기입니다. 그래서 만기 3년짜리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처음 발행할 때 1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term to maturity 잔여 만기는 2년 남았죠. 그리고 그와 같은 잔여 만기를 다른 말로는 테너라고도 합니다. 테너. 그리고 그 밑에 패러그래프의 세 번째 문장에 bond that have no maturity date are called perpetual bond. 그러니까 영구채도 있습니다. 만기가 없는 영구채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밑에서 bond with original maturities of 1 year or less are referred to as money market security. bond with original maturities of more than 1 year are referred to as capital market security. 그러니까 자, 1년 이하의 만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걸 단기금융채라고 합니다. 단기금융채. 그냥 머니마켓 시큐리티라고 해요. 머니마켓은 자금 시장을 머니마켓이라고 하는데 머니마켓은 그냥 단기금융시장입니다. 만기가 1년 이하예요. 그러니까 만기가 1년을 넘어서게 되면 그런 시장을 자본시장이라고 하고요. 캐피탈 마켓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만기에 따라서 머니마켓 시큐리티인가요? 아니면 캐피털 마켓 시큐리티인가요?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 금융시장 유가증권입니까? 아니면 자본시장 유가증권입니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자, 페이지 또 오른쪽에 3페이지 보십니다. 파밸류 보세요. 파밸류는 액면가입니다. 채권의 액면가는 다양합니다. 1000달러짜리, 10,000달러, 10만 달러, 100만 달러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채권 액면가가 얼마라고. 발행하는 따라서 뭐 그냥 발행하면 되니까 액면가를 달리해서. 자, 이게 다른 말로는 principal amount라고 하기도 하고 두 번째 줄에서 face value, maturity value, redemption value 또는 principal value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bond can have par value of any amount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죠? 다른 금액이 있을 수도 있고 par value가 and their prices are quoted as a percentage of par. 방금 그 문장 있잖아요. Their prices are quoted as a percentage of par라는 거에서 옆에다가 그냥 price quotation이라고 좀 써놓으세요. price quotation. 우리말로는 가격의 공시인데, 가격 공시. 가격을 어떻게 공시하는 겁니까? 자, 거기서 액면가 1000달러짜리가 지금 900달러예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표시할 거냐면, 액면가 1000달러짜리도 그렇고, 액면가 10,000달러짜리도 그렇고, 마치 액면가가 100인 것처럼 표현합니다. 그래서 1000달러짜리가 만약 액면가 1000달러짜리가 900달러로 거래되고 있으면 하면 가격은 90이에요. 이렇게 말을 할 거고 마찬가지로 액면가 10,000달러짜리가 9,000달러에 거래되고 있어요. 이래도 가격은요 90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 됐어요? 그래서 본드 위드 파밸리브 1000달러 쿼티레 98이죠. 셀링 포 980달러. 이 말도 이해된 거죠? 자, 그래서 나중에 또 볼 때 문제를 볼 때 있잖아요. 달러 표시가 붙어 있는 것도 있고요. 가격의 표시에서 달러 표시가 안 붙어 있고 그냥 98이라고 표시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말 이해됐나요? 방금 이것처럼 지금 가격이 980달러예요 라고 달러 기호 표시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98이에요 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도 있다고요. 달러 표시 없이. 그러니까 달러 표시 없는 거는 액면가 그냥 1000달러짜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bond that is selling for more than its par value is said to be trading at premium to par. 액면가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채권들을 트레이딩 프리미엄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말을 하고요. 비싸게 거래되고 있으니까 액면가보다 싸게 거래되고 있는 거는 트레이딩 앳 디스카운트 파, 할인으로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파로, 액면가로 거래되고 있는 거는 트레이딩 앳 파라고 합니다. 자, 또 밑에 내려오세요. 쿠폰 페이먼트. 자, 채권의 쿠폰에는요 두 종류가 쿠폰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쿠폰 페이먼트는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인데 쿠폰 페이먼트 첫 번째 일단은 쿠폰 본드가 있어요. 쿠폰 본드. 쿠폰 본드는 말 그대로 이표채입니다. 이표채. 이자를 주는 채권을 쿠폰 본드라고 합니다. 근데 채권 중에 이자 안 주는 채권도 있습니까? 네, 이자 안 주는 채권도 있습니다. 이자 안 주는 채권을 제로 쿠폰 본드라고 해요. 쿠폰 본드와 제로 쿠폰 본드 두 가지로 있잖아요. 구분됩니다. 예를 든다면 제로 쿠폰 본드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자, 여기는 t 이퀄 제로고요. t 이퀄 1년입니다. 1년. 이때 가서 이제 1년 뒤에 1000달러 준다라고 해요. 1년 뒤에 1000달러 주고 중간에 이자 하나도 안 준다고 합니다. 중간에 이자를 안 줘요. 자, 이거는 지금 현재 가격으로 거래될 때는 말이죠. 여기서 P0란 가격은 1000달러로 거래되겠다 아니면 1000달러보다 싸게 거래되겠다. 싸게 거래되겠죠. 그래서 예컨대 자, 지금 1년 뒤에 1000달러를 주는 채권인데 지금 현재 가격이 900달러다. 900달러. 그럼 이 채권 살려고 하게 되면 저는 900달러 지불하고 채권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만기가 되게 되면 최초 투자 금액 900달러를 돌려받겠습니다. 근데 900달러만 돌려받는 게 아니고 얼마 받는다고요? 1000달러 받는 거니까 그러면 그 차이에 해당되는 100달러는 뭔가 이거? 여기 이자죠. 이자. 이거는 내가 투자 원금.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간에 쿠폰을 안 주는 것들은 무조건 거래될 때는요, 디스카운트, 액면가보다 싸게 거래됩니다. 그리고 디스카운트 된 부분만큼은 나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그게 곧 이자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쿠폰 본드도요,
두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아까 앞 페이지에서 처음에 시작할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fixed security 있잖아요. Common type of fixed security is a bond that promises to pay a series of fixed coupon거든요. 고증으로 있잖아요. 그죠? 이자를 주는 그런 채권이 있습니다. 그런 류의 채권을 갖다가 fixed coupon bond라고 하고, 고정금리 채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요, 거의 고정금리 채권 이야기 할 거예요. 대부분을. 처음부터 발행할 때부터 이자가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공부해야 될 대상입니다. 자, 근데 이게 말고, 변동금리 채권도 있습니다. 변동금리 채권을 플로팅 레이트 본드라고 합니다. 또는 플로팅 레이트 노트라고 하는데요. 변동금리 채권은 시장에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자도 좀 많이 주고, 시장에서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이자를 좀 작게 주는 그런 류의 채권이 변동금리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서 돈 빌릴 때 보게 되면 요즘은 대부분 다 변동금리라서 3개월마다 금리가 바뀌거나 이렇게 올라가면 따라서 이자도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채권도 이자를 변동으로 했잖아요. 금리 수준에 따라서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게 있고, 금리가 움직이든 말든 항상 고정이에요. 이런 게 있고 두 종류 있습니다. 주로 공부해야 될 대상은 픽스드 쿠폰 본드가 주로 공부해야 될 대상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The coupon rate on a bond is an annual percentage of its par value that will be paid to bondholder. 쿠폰 레이트라는 거는 채권 투자자한테 1년 동안 이자 얼마 줍니까를 갖다가 퍼센트로 표시한 겁니다. 자, 이거 볼게요. 쿠폰 레이트 4%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쿠폰 레이트 4%는 이런 뜻입니다. 그 달러로 표시된 애뉴얼 연간으로 이자 얼마 받습니까? 이걸 갖다가요, 페이스 밸류 액면가로 나눈 거예요. 자, 이거 연간 이자 얼마 받는 40달러 받죠? 이것도 연간 이자 얼마 받는 거냐면 이것도 40달러 받습니다. 그죠? 이거 마찬가지로 전부 다 연간으로 받는 이자는 다 40달러예요. 그 40달러를 액면가로 단순히 나누어서 쿠폰 4%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쿠폰 4% 볼 때는 뒤에 항상 뭘 봐야 되는 거냐면 frequency, 이거 어떻게 나눠주나요를 갖다가 항상 있잖아요. 그죠?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 패러그램에서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A bond with a fixed coupon rate is called plain vanilla bond와 conventional bond. 그러니까 픽스 쿠폰 본드 있죠? 이거 지금 제가 발표한 거, 이 픽스 쿠폰 본드를 우리는 그냥 plain vanilla bond라고 합니다. 그냥 표준 채권이죠. 이게 우리가 말을 하는. 그리고 또 그 밑에 패러그램에 Some bonds pay no interest prior to maturity and are called zero coupon bond or pure discount bond. 그러니까 이렇게 순수하게 할인해서 그래야 되는 채권도 있습니다. 이자 전혀 주지 않는 제로 쿠폰 본드 같은 거요. currency 통화요. 통화. 그 통화도 여러분은 이제 레벨 2까지 가는 동안은 전혀 볼 일이 없고, 레벨 3쯤 되게 되면 어쨌든 한 번씩 상품으로 나올 수 있는 상품에 듀얼 커런시 본드라는 게 있습니다. 듀얼 커런시 본드. 이중 통화 채권. 이중 통화 채권은 쿠폰은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싼 나라의 이자, 예컨대 엔화로 쿠폰을 받고 나중에 원금은 다시 있잖아요. 한국 원화로 받는다는, 이렇게 이자와 원금의 통화가 서로 다른 채권을 듀얼 커런시 본드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이자하고 원금이 있잖아요. 다 같은 통화로 이루어져 있어서 대부분을 보게 되면 싱글 커런시고요. 듀얼 커런시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발행이 됩니다. 볼 일이 없습니다. 듀얼 커런시 본드를 레벨 1, 2 다 볼 일이 없어요. 3쯤 가게 되면 어쩌다 이런저런 상품 소개하면 상품과 관련해서 한두 번씩 등장합니다. 가끔씩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와요. 쉽시다 이제.